신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병원 종양내과 전임 일을 하셨고요. 미국 아칸소 대학병원 종양내과 골수이식과 과장을 역임하셨고, 미국 미시간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 미국 콜로라도 대학병원 종양내과 골수이식과 분과장을 하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미국에서 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있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 말만 따라서 가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려면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으셔도 끝이 있습니다. 저도 끝이 있고 제 아버님도 끝이 있어서 이제 저 세상 가셨어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 아버님, 제 어머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저를 이 세상에 내주신 겁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면은 저희 아버님 정자에 있던 염색체하고 저희 어머님 난소에 있는 염색체가 만나서 작용을 하기 시작해서 생긴 겁니다. 이제 저희 몸은 수조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염기서열로 이것을 영어로는 DNA라고 하기도 하고 크로모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계속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뭉쳐있는 염기서열들이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종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진화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억만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염기서열로 있고, 그 염기서열에서 각각의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죠. 근데 생길 때 서로 맞아야 돼요. 제 손이 크나고 있을 때 손가락도 제 크기로 커줘야 되고 탈 없이 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몸이 있는데 손은 10배로 크고 발은 거꾸로 10배로 줄어든다 생각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삶이 되잖아요. 몸에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염기세열이 원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암이 되지 않고 우리 몸을 성장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암 유전자 염기서열이 정말로 암을 일으킵니다. 그게 저희 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 일단 생명이 시작해서 태어나게 되면 몸에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몸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뜨거운 물을 실수로 한 모금 하시면은 입 천장이 되어가지고 천장에 있는 점막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별일 없이 싹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희 몸에 있는 그 위장관은 매 3일마다 점막이 새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입에 있는 점막은 3일 전에는 없었어요. 3일 후에는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써서 닳아지는 거예요. 닳아지면 몸에서 내버리고 새 것을 또 만듭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낡고 닳아진 세포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몸은 처음부터 발생될 순간부터 끝을 준비해 가지고 커나갑니다. 적혈구가 일단 만들어져 3개월 저희 혈관 안에서 순환을 하면서 3개월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몸이 저희 몸이 그 3개월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딱 지나잖아요. 새로 나온 적혈구 일주일 지나면 몸에 있는 또 다른 그 시간을 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는 시스템이 적혈구 단백질에다가
표지를 붙여요. 너는 일주일 지났다. 2주일 지나면 표지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3개월 되면 예를 들어 12개, 24개 표지가 딱 붙어가지고 24개 되면은 적혈구 자체가 사멸하도록 주위에 있는 세포가 파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3개월 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오래된 세포 말고도 계속 생성이 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생성된 세포를 쓰는 게 더 낫지 오래된 세포 쓰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잠깐 염기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염색체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고 염색체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남자 염색체예요. X, Y 있고 여자 염색체는 XX,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냐면 실타래처럼 긴 그 끈을 계속 말아서 돌려가지고 압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려면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푸는 과정이 그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그림으로 설명한 건데, 염색체 있는 것을 염기서열을 풀어가지고 푸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기서열 나오면 이걸 사용해서 저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 DNA 염기서열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저희 몸이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달아져서 없어져야 되기로 돼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손상된 염기서열을 또 고쳐주는 단백질을 저희 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염기서열이 손상됐을 때 고쳐주는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계셔요. 이게 유전적으로 집안 내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쪽 영어로는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주로 대장암 많이 생기고 또 유방암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 된다 이야기는 3대에 걸쳐서 암이 생기는 집안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전이 되는 그 암이 많아요, 사실은. 점점 저희가 예전에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돌을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식탁, 침대, 반짝반짝한 그저 화강암 돌 만들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갈 것 같고 하지만은 그 자연산 돌에 이 우라늄 에서 생성된 물질이 함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침대에 돌 써가지고 다 폐기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안에 그런 돌을 많이 가져다 놓으시면은 라돈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괜히 돈 주고 암 생기는 것을 갖다 놓고 들이마시면 그 라돈가스가 염기서열을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암이 처음 생길 때부터 몸 전체 생긴 거 아닙니다. 주로 이제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이런 경우에 처음 생겼을 때 몸 전체에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은 90% 이상은 한 곳에서 시작해서 그 암이 점점 커져가면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암 경우인데, 이제 대장 보시기 좋게 지금 잘라놔서 보여드린 건데, 암이 이제 여기 생겨, 이건 바깥쪽이거든요. 여기가 임파선 있고 혈관이 다 있고, 여기는 대장 안, 한 곳에 국한이 돼 있냐 퍼져 있냐를 단계별로. 근데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암세포가 그렇게 끈적끈적한 세포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찹쌀떡 고물처럼 생각하시면 돼.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때 핏줄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파선에 갈 수도 있는데, 왜 임파선에 가냐면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처럼 수축해가지고 보내면
85%는 그대로 다시 심장으로 혈액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15% 혈액은 세포를 그냥 이렇게 전부 저희가 물로 이렇게 찌그러 가지고 잠가 놓는 것처럼 세포를 이 주위를 돌면서 그게 임파선으로 돼 가지고 임파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 직접 접촉된 그 혈액의 일부 물처럼 돼 있는 부분이 세포액으로 해서 임파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 이제 저희가 3기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심해져서 폐로 가거나 간으로 가거나 뭐 다른 임파선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4기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암이 암으로서 저희가 사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3기나 4기 때 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상황에서는 수술로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암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으시거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제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혹처럼 보이는 게 대장에 발견되잖아요. 근데 그게 암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대부분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10년에 한 번씩 할 경우에 조금 이상이 생겼다 했을 때는 10년쯤 지나면 이거 암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시면 대부분의 암은 번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시는데 그것은 암이 퍼져서 사망하신 것이고, 세 가지 그 퍼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저 수건에 물방울 떨치면은 어디로 번지지 모르지만 번지잖아요. 그렇게 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혈관을 통해서 번지기도 하고, 아니면 임파선을 통해서 번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암을 확실히 제거하기 어렵죠. 수술로 하기도 어렵고, 방사선 치료는 더욱이나 그렇고. 이제 제가 전공했던 암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직까지는 왜 그렇게 전신에 퍼져서 생긴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처음 찍은 건데, 이 대퇴골 있는 데부터 무릎까지 전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암이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번진 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항암 제로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암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보통 쓰는 게 뭐 내시경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저희가 암을 이해하고 추적하는 데는 암 염기 서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하실 수도 있고 자주 들어보지 않으신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발성 골수종 세포 제가 봤던 환자에서 채출해서 특별한 염색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건데, 여기는 지금 정상 염색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염색체 1번이에요. 1번은 2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개가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7번째 정상은 2개만 있어야, 여기는 4개가 있으면서 또 하나는 엄한 게 또 붙어 있어요. 거꾸로 염색체 13번은 2개가 아니고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도 그 위에치가 싹둑 잘려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암 염색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거나 암 염색체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염기 서열이 있는 세포는 또 특별한 검사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 fluorescent inside hybridization이라고 하는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세포들이 정상 세포입니다. 여기는 푸른색이 보이지만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것 염색체 13번이에요. 다른 염색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근데 정상 세포는 이렇게
두 개씩 다 있어요. 이것도 두 개 있고 이것도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분홍색 보이는 것이 한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건 암세포다 확인한 것이 있고, 더 나가서는 현재 과학의 수준이 암을 일으키는 염기세혈 수십 조의 염기세혈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찍어서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 했던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쪽은 골수 조직 세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걸 더 조사하면은 어떤 염기서열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5년 살지 10년 살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치료를 해도. 그래서 그것을 조기 사망 위험군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 이제 16년 전에 발표돼서 저희가 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상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환자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치료하십시오 하지만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저 환자는 이 치료를 받으면 반응을 잘 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으로 주사를 맞고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발성 골수종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조혈세포 이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또 하시라고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의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봐야 돼요. 골수조직 검사해서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보통 쓰는 약을 사용하시면 반응이 3년 후에는 없어집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시 사용하는 유전되는 암을 조사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이 요청할 항목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보내면은 환자 혈액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게 한 50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유전이 될 수 있는 암 염기세혈, 암 염색체가 50개 이상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방암에 대해서만 또 검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첫째로 이제 놀란 게 유방암이 너무 많아요. 미국 그 통계청이 내는 자료인데 미국에서 한 여성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8명에 1명입니다. 8명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각 집안에 한 분 여성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면 8집에 한 집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나라에서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태인들 아니면은 그 스페인 계통에서 오신 분들, 남부 프랑스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유전이 돼서 생기는 유방암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대장암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도 해서 암염기 서열을 진작에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집안에서 암이 있던 분이 계신데 집안 내력에 몇 분 더 있으시면은 검사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검사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가 미국 여배우 있잖아요. 그 앤젤리나 졸리라고 해서. 근데 이분의 어머니 쪽이 유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BRCA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양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유방암에 사망하고 자기 여동생 난소암으로 사망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자기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미국 사회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수술을 했어요. 양쪽 유방 절제하고 난소 절제를 했어요. 아무 병이 없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야 저렇게도 할 수 있냐, 지도가 다 하겠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각 대마다 다 있던 거예요.
암을 일으키는 염기서열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많이 생길 건데, 암이 생긴 분들을 치료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대장암 이야기를 할게요. 일기여서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그 수술에서 적출된 암세포를 조사를 해서 이 염기서열을 조사를 해보니까 조기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그 염기서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수술을 했던 분한테 걱정 마세요. 다 떼어냈습니다. 편히 사세요 할 수가 없어요. 자주 재검사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큰 사업이에요. 아주 돈이 많이 벌어지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암 환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시작했던 첫 번째 회사가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고, 이거 보스턴에 있어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서울대 그 외과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담도암. 근데 3년 지나가지고 재발하시더라고요. 재발하신데 보통 담도암 재발 치료약이 그냥 1960년, 70년대 만든 화학제 항암 치료. 맞으면 머리 빠지고 입 헐고 토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4분의 1 정도의 치료받으신 분들만 그것도 한 1년 정도 더 사는 거예요. 수술한 그 암세포를 이 회사에 보내자 해서 보냈어요. 이제 돈이 좀 들었죠. 보냈더니 그 안에 그 특정적인 염기서열 5개가 예후를 알려주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염기서열 5개가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에이피스라고 하는데 특정을 해가지고 약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제 항암 치료하셨던 것을 중단하고 먹는 약, 그것도 독해요. 정말 제가 이 일을 직업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환자분들하고 손잡고 울 때가 많아요. 너무 고생해요. 너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치료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부끄럽고, 뻔히 알아요. 이 약 가지고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중에 아직께서 그 림파자라는 약을 1년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1년 드시니까 1년간은 암이 다시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암 염기서열 조사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 전신에 퍼진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방암 초기에 수술하기 직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항암치료 6개월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호르몬제 드시고 5년 먹고 10년 먹고 그래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항암치료를 안 받아도 항암치료 받으신 분만큼이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염기서열을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걸 해주는 회사, 프리시전 온콜로지라고 해서 제 환자 그 데이터를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에 재발 수치가 있거든요. 24가 넘으면 이분은 항암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24가 아니잖아요. 24 미만이면 화학제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받은 분들과 동일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료하십시오, 이 약을 드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 초기라 하는데, 그리고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 없이 항암치료 하십시오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저 검사 이름이 oncotype DX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에도 이 자회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샘플 받아가지고 본사로 보내는 검사에서 요즘에는 저 DHL이나 FedEx로 해서 한 3일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제 아재도 그렇게 해서 조직을 보냈거든요. 보스턴으로.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물어봤는데 대답 없으면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고생 덜하기 위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았는데 대답 없으면 대답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죠. 또 하나는 이 호르몬 제제를 이제 권고를 받았어요. 유방암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5년을 먹었어요. 근데 2012년에 영국에서 조사한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 5년 먹는 것보다 10년 먹는 것이 생존율을 더 높이더라 해가지고 애꿎은 아주머니들 젊은 분들 호르몬제를 10년 동안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 쉽지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을 막는 약을 드리면 조기에 폐경기가 오고 잠도 못 자지, 우울증 생기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이 생기는데 그걸 5년 더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자. 조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조사를 염기서열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어느 그룹은 5년만 먹어도 10년 약을 먹는 분들하고 생존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년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홀로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5년 더 이상 약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약을 먹으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분의 경우는 대답이 그렇다 나온 겁니다. 그렇게 5년 더 이상 먹지 않을 경우 재발할 수 있는 게 14%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어느 분들 경우는 대답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5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잊지 마세요. 염기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술도 중요하고 방사선 치료도 약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암의 성질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대장암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기암이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문이 번지기 전에 잘라냈는데 어떻게 재발하냐 하잖아요. 이유는 번지지 않게 보였는데 이미 혈액내로 암세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암세포가 혈액내에 있는 것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나테라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혈액내에 순환이 되고 있는 암 염기세회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특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비싼 검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이걸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특히나 집안에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암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이걸 권합니다. 왜냐면은 다 치료됐다 했는데 5년에 또 재발이 되거든요.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도 확신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특히나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염기서열이 혈액내에 발견되지 않으면은 안심하실 수가 있고, 근데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추적을 해야죠. 어느 경우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몸을 보호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암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의사 선생님께 또 여쭤보셔야 될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암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암 염기서열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염기서열 조사를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여쭤보셔야 돼요.